자, 가보도록 할게요. 삼각함수입니다. 쌤이 저번에 삼각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유형들을 쭉 잡아드렸어요. 뭐 첫 번째 호도법, 그 다음에 뭐 호도법, 일반각.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 삼각함수 파트에서 나올 만한 문제 유형들을 쭉 설명해 드렸다. 알겠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문제로 다이렉트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번입니다. 1번인데 그림과 같이 한 원 위에 한 원이 Y축과 직선에 동시에 접한다. 끊어라. 자, 좀 예전 문제죠. 자, 예전 문제인데 그러니까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요. 옛날 거랑 근래랑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사라졌다가 들어온 파트라서 그런 거니까 좀 양쪽으로 퍼져 있는 거 좀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요. 자, Y축과 Y는 AX에 동시에 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접한다라고 하면 중심에서 그 접점에다 선을 연결시켜 놓고 가거든. 오케이? 접하면 이렇게 일단 잡아놓고 진행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A, P, B. P가 이쪽에 존재를 할 텐데 A, P, B. A가 여기 접하는 점, B가 여기 접하는 점이 될 거고요. A, P, B가 네, 3분의 파이다. 그럼 이 녀석이 3분의 파이라는 건 원주각이니까 중심각은 3분의 2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쫓아오시니? 그럼 여기는 어차피 접하니까 90도가 될 것이고 이쪽이 60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누가 돼? 6분의 파이 30도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을 구하라는 문제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를 봐봐. 기울기는 X축과 이루는 각이 주었을 때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탄젠트로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 6분의 파이. 시영아, 사탕 먹는데 좀 조용히 먹어줄래? 그 막 선생님 수업하는데 입에다가 놓고 돌리고 있으면은 입을 열고 돌리고 있으면은 내가 좀 보기 민망하지 않냐. 그죠? 그래서 3분의 루트 3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봐달라라는 거예요. 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번 풀어볼게요. 동경의 위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 위에다 쓰세요. 동경의 위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n이라는 문자가 좀 있어서요. 그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문자를 좀 다르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7분의 n파이가 첫 번째 7분의 n파이 7분의 n파이라는 각이 있는데 자, 4사분면의 각이 들어요. 그럼 얘들아 4사분면이라는 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4사분면은 시초선으로부터 2분의 3파이를 더한 녀석보다는 각이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초선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써봤어요. 그러니까 시초선 n이라는 문자가 좀 있어서 n을 못 쓰니까 이 k로 쓸게요. 플러스 2분의 3파이 보다 크고 7분의 n파이가 자, 그 다음에 2k파이라고 쓰면 좀 그렇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2k 플러스 2파이로 쓰겠습니다. 여기가 2k파이를 썼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좀 잡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n에 대한 값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양변에다 8분의 7을 곱해보겠습니다. 그래서 8분의 7을 곱해주게 되면 14k 8분의 7, 2분의 21 보다 크고 n이 얘는 누가 됩니까? 8분의 7을 곱해주면 14k 플러스 14 이렇게 잡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쫓아오십니까? 근데 문제에서 또 사줄게.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녀석의 무슨 값을 원해? 지금 n의 최소값을 좀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 최소값을 계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k에다 0 넣으면 되지. 그지? k에다 0 넣었을 때 최소가 나오겠죠. 그렇죠? 어차피 k는 회전 횟수이기 때문에 k에다 0 넣으면 얘가 10.5가 되고 얘는 14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최소값, 이 녀석의 최소값이 m이 될 거고 그 녀석은 11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일단 첫 번째 최소값은 쉽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자, 두 번째는 11분의 n파이가 1사면에 가게 되도록. 오케이. 그래서 이 k파이보다는 크고요. 11분의 n파이가 그 다음에 2k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n에 대한 범위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분의 11을 곱해주시게 되면 22k보다 크고요. 파이분의 11 곱해주면 22k 더하기 2분의 11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은 최대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k에다가 일단 4를 넣어볼게요. 그죠? 왜냐하면 100 이하라고 n이 100 이하의 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5를 집어넣으면 100이 넘어가니까 4를 집어넣으면 k에다가 4를 넣어서 최대값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88보다 크고 4 넣으면 88 5.5니까 93.5가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최대값은 누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 93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녀석을 더해주면 104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경에 대한 위치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동경의 위치 문제는 선생님 내신 문제를 분석해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동경의 위치는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이제 호도법에 대한 문제고요. 자, 두 동경 사이의 관계 문제네요. 3번 위에서 써요. 두 동경 사이의 관계. 그래서 오히려 두 동경 사이의 관계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볼게요. 3번입니다. 뭐 3번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타가 90도 언더각이고 자 나에다 체크하면 일치 밑줄 쳐라. 얘가 두 동경 사이의 관계야. 그럼 두 동경이 일치했다는 건 뭘 뜻해? 선생님이 항상 예각으로서 그 관계를 해석하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일치가 됐을 때는 빼면 시초선으로 내려오겠지. 그지? 그래서 두 동경 사이에서 일치가 떴기 때문에 얘는 빼라. 8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7세타가 될 거고요. 7세타가 2n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때의 세타 값은 7분의 2n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 n에다 0, 1, 2, 3, 4를 집어넣을 건데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존재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7분의 2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지. 세타가요. 그렇지. 그래서 부채꼴에 대한 넓이를 요구하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래서 r제곱 2의 제곱 세타 7분의 2파이. 그래서 계산하시면 7분의 4파이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끝. 뭐 여기서는 뭐 가볍게 툭툭 치면서 가주시면 됩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로 두 동경사의 관계인데 요거 밑줄 치세요. 어디에 밑줄 쳐야 돼? 같은 직선 위에 존재하도록 밑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일직선상에 존재한다. 그 밑에다 써주시면 일직선상에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윤성아,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존재한다는 건 뭐하고 뭘로 해서 그래줘야 돼? 예?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존재한다. 1번. 일치. 2번. 원점 대칭. 거기다 써야 되지. 일직선상에 존재하도록 1번 일치, 두 번째 원점 대칭을 의미한다. 풀어볼게요. 4번입니다.
준성아 거기다 써놔라. 대답이 바로 안 나오면 거기 힌트 써놔. 자, 첫 번째 일치부터 가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치는 뺐을 때 시초선 라인에 존재한다. 그래서 3세타에서 2분의 세타를 빼시면 2분의 5세타가 될 거고요. 자, 이 녀석이 2n파이의 존재를 하겠죠. 이 녀석이 일치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세타에 대한 각조사기 때문에 세타는 5분의 4n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세타에 대한 범위가 0과 파이 사이기 때문에 A에다 0, 1, 2, 3, 4 정수값을 집어넣어서 해당하는 세타 값을 조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타 값을 조사하면 일단 5분의 4파이 들어오겠죠.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넘어가요. 자, 스톱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원점 대칭이다. 얘들아 잘 봐. 두 동경이 하나 이렇게 원점 대칭으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의 각이랑 이 각이 똑같겠죠. 그럼 뺐을 때 180도 라인으로 오게 된다. 그래서 2분의 5세타가 2n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이 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양변에다가 5분의 2를 곱해주게 되면 세타 성분이 5분의 2 곱하기 2n 플러스 1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쫓아오십니까? 자, 그래서 n에다가 일단 0 집어넣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세타 값을 조사할 건데 n에다 0 집어넣으면 5분의 2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넘어가죠. 스톱입니다. 그래서 두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녀석을 더해주면 5분의 6파이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나이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5번까지가 두 동경사의 관계 문제입니다. 5번 지금 풀어볼게요. 5번입니다. 선생님이 다 수업했던 내용이에요. 자, 5번입니다. 첫 번째 세타와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Y축 대칭이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Y축 대칭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돼? 얘 각이랑 얘 각이 똑같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얘를 더하면 180도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세타 더하기 7세타. 첫 번째 힌트 해석은 8세타가 180도 라인. 2n 플러스 1 파이 잡아주면 좋겠고요. 세타는 8분의 2n 플러스 1 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일단 힌트 해석이 완료가 되네요. 자, 그리고요. 세타는 0과 파이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치 대입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8분의 파이 그 다음에 1 넣으면 8분의 3 파이 그 다음에 8분의 5 파이 8분의 7 파이까지 올 수 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일단 4개가 잡히게 되겠고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일단 1번에 해당하는 세타 성분을 좀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잡히고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똑같은 세타 성분이게 아니라 교집합을 찾으라 그 말이거든. 거기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는 x 대칭 밑줄. 자,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거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똑같잖아. 그지? 그럼 더했을 때 이 90도 라인에 존재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세타하고 3세타니까 4세타는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내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세타라는 녀석은 4분의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녀석에 해당하는 세타 값들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0 넣으면 8분의 파이고요. 1 넣으면 누가 되니? 1 넣으면 2분의 5파이, 8분의 5파이가 될 거고요. 자, 3 넣으면 2분의 13, 8분의 13 넘어가서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각각에 해당하는 세타 값을 찾았는데,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세타가 다 동일한 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을 찾으라는 소리가 될 거고, 그 교집합은 요 둘이 해당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 주시게 되면 8분의 6파이, 4분의 3파이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답은 7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두 동경 사이, 동경을 가지고 질문이 들어오는데 동경 쪽은 솔직히 뭐 나와봤자 이 갸가 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동경 사이, 두 동경 사이 관계 문제가 나올 만한 게 동경의 위치는 막 애들이 그냥 수치 때려 박아서 보통 찾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문제는 출제를 거의 하지 않고요. 이 여기 파트를 공부를 했냐 안 했냐의 구분을 할 수 있는 건 두 동경사의 관계는 공부를 해야지만 잡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두 동경사의 관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호도법에 대한 문제를 좀 가볼 텐데, 6번은 너무 쉬워요. 6번은 뭐 숙제로 풀어보세요.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건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7번이랑 8번 좀 맡겨볼 텐데 얘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7번입니다. 아니 뭐 7번은 너무 쉬워요. 봐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 호의 길이가 파이 끊어. 자, 왜 내가 여기서 스톱을 했냐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야? 6분의 파이 배잖아.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다 라는 걸 1차적으로 던지는 힌트였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꼴 OAB의 넓이를 S. 그러면 S값 바로 구할게. 부채꼴에 대한 넓이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바로 잡힐 수 있겠죠. 그래서 3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S 바로 찾았고요. 자, T입니다. OAP 요 밑에 삼각형에 대한 넓이인데 삼각형에 대한 넓이는 이건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웠던 내용이에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래서 이 녀석의 길이를 X로 잡아달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그래서 2분의 3x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t 값을 일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t분의 s 나눠달라. 자, 이 녀석 값을 계산했더니 파이다라는 건 근데 밑에 값이 3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가 선생님 그래서 x가 2라는 걸 알려주는 힌트가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끝났네요. 그래서 2가 정답이 되겠죠. OP에 대한 길이가 될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야? 힌트를 이런 문제가 이제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건 힌트를 보자마자 바로바로 이 녀석이 뭘 의미한지가 보이니까 땡큐 그걸 바로바로 잡아주면 좋겠죠. 자, 8번입니다. 8번 문제는 별로 많이 어렵진 않아요.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8번입니다.
자, 필요한 성분 바로바로 잡아볼게요. 각 B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AOB에 대하여 끊어라. 자, 일단은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던졌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파이. 일단 이렇게 각을 하나 잡고 가고요. 점 5를 중심으로 하고 O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과 자, 그 다음에 선분 OA가 만나는 점을 C라 하자. C에서 선분 OB에 내린 수세발을 D라 하고 자, 길이를 지금 쭉 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문제에서 제시를 하는 건 야, 그래서 두 선분 ECDB 이 녀석에 대한 넓이를 제시를 하겠네요. 자, 이 녀석에 대한 지금 넓이가 8파이일 때라고 지금 요거를 제시를 해주고 있다. 자, 그리고 삼각형 AOB. 그래서 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의미였구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그럼 일단은 잘 봐봐. 문제에서 제시를 했잖아. 얘 전체 넓이를 구하래. 그러려면 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녀석의 길이를 내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를 A로 잡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는 결국 이 부채꼴에서 얘 부채꼴 넓이 빼달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얘 길이가 똑같이 A가 될 거고요. 수세발을 내리게 되면 네, 1대1 대 루트 2니까 요 녀석의 길이는 루트 2분의 A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넓이의 차를 유도하자. 자, 첫 번째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2분의 1 A제곱 파이 4분의 파이 세타. 여기에서 안에 빨간색 부채꼴에 대한 넓이를 빼려고 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2분의 1 R제곱 2분의 A제곱 세타 4분의 파이 얘를 뺐더니 이 녀석의 값이 8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대. 나이스. A에 대한 방정식이 구성이 됩니다. 자, 네. 파이 다 날리고요. 4 곱해주시면 얘는 32가 될 거거든. 그래서 2분의 1 A제곱, 4분의 1 A제곱 빼시면 4분의 1 A제곱이 될 거고요. 자, 이 녀석이 32가 될 거고 4 곱해주면 네, 128이 됩니까? 이해되시죠? 안 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스톱했어요. A제곱 구했고요. 자, 내가 왜 스톱했냐면 A 값 물어본 게 아니라 넓이를 요구했잖아. 그래서 2분의 1 A제곱을 문제 자체에서 요구하니까 답은 바로 64로 유도를 해버리는 게 낫겠죠.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성분을 보고 왜냐하면 여기서 넓이를 제시를 해줬고요. 길이에 대한 설정이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성분을 웬만하면 잡아주는 게 좋으니까 그 물어보는 성분을 세팅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알겠죠? 이해되시죠? 안 되시죠? 오케이. 잡아주시면 나이스. 뭐 9번 같은 경우는 어렵진 않아요. 9번 같은 경우에 이제 원이 접하는 경우인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접할 때는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중심과 중심을 연결시키라고 얘기를 했다. 그지? 그러면 얘 힌트의 방향이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9번 풀 거고 10번은 전에 선생님 기본 교재에 들어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0번은 숙제로 맡길 거고요. 9번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9번 지금 빨리 풀어볼게요. 9번입니다. 자, 9번 한번 같이 가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고 호 AB의 길이가 4파이인 부채꼴 AOB에 원C가 내접한다. 끊어라. 자, 그럼 여기 일단 반지름을 던져줍니다. 얘가 3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4파이다. 반지름 누구니? R세타니까 그지? 12가 되면 확인할 수 있지. 일단 반지름을 알려주는 힌트. 자, 그 다음에
원이 내접하고 있대요. 그럼 선생님은 일단은 원이 내접하고 있다 그러면 원에 일단 중심을 잡고요. 여기 지금 접하잖아요. 여기에 접하고 그러면 이 녀석을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는 거야. 그러면 중심이 일직선상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한테 왜라고 물어본다면 난 공통접선으로 설명한다니까. 동시에 접한다고 여기 접선에 똑같이 중심에 연결시키면 수직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직선상의 존재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뭘 제시했냐면 3분 OP를 반지름으로 하고 중심과의 크기가 3분의 파인 부채꼴의 넓이가 K파이. 결국 이 녀석에 대한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길이를 좀 세팅을 해서 가볼 텐데 여기를 반지름 R, 여기가 수직으로 떨어지거든, 접하니까. 여기 각도가 30도고 여기가 60도가 될 거예요. 2대 1대 루트 3. 이해돼? 그럼 여기는 2R, R을 넣으니까 3R이 될 거고요. 그래서 3R이 12니까 R은 누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 4임을 확인할 수 있겠지. 쫓아오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2R이 빠졌으니까 여기가 R, 4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2대 1대 루트 3이었잖아. 여기가 R이랑 R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 그럼 길이가 4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넓이, 요 부채꼴에 대한 넓이를 요구할 때 2분의 1 R 제곱 세타 3분의 파이 잡아줄 수 있겠고 3분의 8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힌트를 잡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곱하기 12니까 답은 32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뭐 어렵지 않게 충분히. 그러니까 호도법 같은 경우는 네, 호도법에서 어렵게 나오는 거 그거야. 너네 이거 원뿔 풀어친 거 있지? 본 적 있잖아. 원뿔 본 적 없다고? 원뿔을 옆으로 풀어치면 부채꼴 만들어지잖아. 그 부채꼴을 가지고 노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는데 그 선생님이 기본편 수업할 때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 근데 그 부분은 아마 삼각함수 활용이랑 좀 엮여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거기는 아마 여기 호도법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쉽고요. 그 녀석 삼각함수 활용 쪽으로 연계가 돼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뭐 호도법은 솔직히 문제 그렇게 어렵게 나올 만한 아이템은 딱히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0번까지가 호도법에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문제로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얘들아 봐봐. 삼각함수를 해석할 때 부탁이 뭐 여러분들이 저번에 내가 푼 걸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삼각비로 푸는 거 이제 거의 많이 빠졌어요.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대신에 원과 동경을 그려서 좀 문제를 최대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셔라. 알겠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삼각함수가 편해지기 시작한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11번 문제 한번 맡겨볼게요. 풀어봅시다. 11번입니다. 몸풀기부터 가보자. 그렇지. 원과 동경을 그리고 해석을 하는 거야. 항상.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여기 봐봐. 자, 지금 직선 체크. y는 마이너스 3분의 1 루트 3x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PA, B에서 1.5와 P를 지나는 동경. 그치. 원을 그려라. 동경이라는 언급이 나왔잖아. 자, 반지름은 몰라요. 직선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3분의 마이너스 루트 3x, y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x 이렇게 잡히게 되면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거기 그 교점, 그러니까 위의 점 P에서 원점과 P를 지나는 동경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P점을 잡았고요. 밑에 보시면 그 A 값이 양수라고 해서 이쪽에 대한 점이 두 개가 발생이 되는데 교점에 대한 X좌표를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4, 4분면 쪽을 좀 잡았습니다. 이해됩니까?
따라오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네, OP가 나타내는, 그래서 시초선으로부터 이렇게 돌려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세타가 될 거고, 사인과 코사인을 빨리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기울기가 눈에 들어오네요.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가 될 것이고요. 탄젠트 x좌표분의 y좌표의 비가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 근데 x좌표를 양수로 두셔야 되기 때문에 얘를 3,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설정을 하죠. 그래서 반지름을 처음부터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점의 좌표를 잡아주고 반지름을 나중에 찾아준다. 이 형식으로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됩니까? 알겠슈 모르겠슈. 오케이. 자, 그러면 반지름은 누가 됩니까? 9 더하기 3, 12, 루트 12가 되겠죠. 그래서 2 루트 3으로 반지름을 써주세요. 자, 그래서 바로 갑시다. 루트 3 사인 세타 지금 더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좌표. 네,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코사인은요? 반지름분의 x좌표 2분의 루트 3이 되겠다. 그래서 더하시면 누가 됩니까? 0 되죠, 0.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부탁인 거는 막 삼각비로 푸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과 동경을 그려서 계속 정의대로 해석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12번 문제 괜찮습니다. 1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2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네, 반지름 1인 원이 주어져 있고요. 자, 문제에서 거기 힌트에다 밑줄 쳐볼래? 각에 대한 의미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야. 출제자가 얘 세타 알파로 잡아준 이유가 뭐야? 난 얘를 알려준 것 같은데 이거 잡으라고 준 거 아닐까? 근데 세타 알파보다는 야, 두 녀석의 합이 90도잖아. 각 변환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각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될 수도 있어. 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제시한 거는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뭘로 한번 넘어가는지 봅시다. 그 다음에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아니, 천천히 가자, 천천히. 자, 그래서 각을 통일시킨 건데 얘 혼자 알파잖아. 세타, 그지? 알파를 세타로 바꿔라. 아, 2분의 파이. 그렇지.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잡아라. 각 변환의 냄새가 났네요. 그래서 무슨 축 기준입니까? 그렇지. Y축 기준이 되고 친구 성분으로 바뀌고 코사인으로 바뀌는데 얘는 부호 결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제곱이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면 확인할 수 있겠다. 나이스. 그래서 네, 둘이 더해져서 일단 1이 터지게 되면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값을 좀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4분의 9네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누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 2분의 루트 아닙니까? 자, 그 예를 통해서 일단 왜냐면 세타가 1사분면 쪽으로 깔렸기 때문에 탄젠트 값을 양수로 좀 잡고 가겠죠. 탄젠트 세타가 2분의 루트 5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일단 요 성분이 잡힙니다. 자, 그러면 x좌표분의 y좌표의 비. 왜냐면 얘는 반지름을 1로 지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좌표를 그냥 2분의 2, 루트 5로 잡기가 힘들어.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돼서요.
그래서 문제에서 OA에 대한 길이를 요구하니까 네. 그래서 P점에 대한 좌표를 난 이렇게 좀 잡을게요. 2K, 루트 5K로 잡겠습니다. 결국 2K 찾으면 게임 끝나는 문제 아니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피타고라스 원점과의 거리. 원점과의 거리로 해서 4K제곱 플러스 5K제곱 9K제곱이 될 거고 얘가 1이 되겠죠. 그래서 K값은 길이 성분이니까 양수 3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얘 길이가 3분의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힌트들이 좀 잘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 개념만 좀 잡혀 있어요. 근데 삼각함수는 내가 왜 각변환을 설명을 했냐면 삼각함수는 어디에서 개념을 그러니까 개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얘를 나는 하나의 통으로 좀 기억을 해주길 바라거든. 그 개념을 끌고 와서 문제를 계속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각변환은 좀 미리 설명을 해드렸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또 등장을 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 문제 재밌어요. 13번 별표 한번 쳐볼래? 문제 좀 재밌습니다. 13번까지 풀고 좀만 쉬었다 갈 건데 한번 풀어볼게요. 13번입니다. 13번까지 끊어라. 여기까지가 기본 삼각함수에 대한 문제이다. 자, 이 녀석은 네, 성분에 대한 표현이 좀 필요하고요. 13번은 어디다 밑줄 치냐면 힌트는 딱 하나 있어요. OQ는 3AP 곱하기 BQ 밑줄. OQ는 3AP 곱하기 BQ. 요 녀석의 힌트가 딱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내 길이들을 삼각함수랑 좀 매칭을 시켜서 표현을 하라라고 제시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성분을 좀 잡아볼게요. 이번에 반지름이 1로 픽스를 시켰습니다. 그럼 일단 B라는 점의 좌표를 잡으라고 출제자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반지름 1인 원에서 동경과의 교점에 대한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게 됩니까? 그래서 B점에 대한 좌표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잡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A라는 점에 대한 좌표 설정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은 P점에 대한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P점에 대한 X좌표는 1이야, 그지? 그럼 난 누구만 찾으면 돼? 기울기만 찾으면 되잖아. 직선의 방정식, 직선으로 이 동경을 이제 직선으로 우리가 반직선 형태니까. 그래서 얘는 탄젠트 세타 X가 될 거고 1일 때 Y좌표니까 P점에 대한 좌표는 1, 탄젠트 세타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나한테 왜냐고 물어보면 얘 직선의 방정식의 y는 탄젠트 세타 x가 되거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그다음에 q점에 대한 좌표는 코사인 세타, 0 되겠죠. 나는 점에 대한 좌표는 다 기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성분으로 그대로 가보죠. OQ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AP는 탄젠트 세타가 되네요. 3 탄젠트 세타. BQ 길이는 누가 됩니까?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삼각함수의 관계식 문제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탄젠트,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섞여 있으면 탄젠트는 뭘로 전환시킨다? 코사인분의 네, 사인으로 전환을 시킨다. 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니? 코사인 양변에 곱해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네, 3 사인 제곱 세타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얘랑 당연히 묶이는 삼각함수 관계식이 하나 있겠죠. 누가 있니? 히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되더라. 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집어넣으시면 되면 4 사인 제곱 세타가 1. 그래서 사인 세타 1사분면 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누가 돼? 제곱해서 4분의 4,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는 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특수각이긴 하지만 굳이 잡진 않겠습니다. 뭐 탄젠트를 원하네요. 아, 근데 솔직히 여기서 쏘리.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성분을 안 봤어. 왜? 문제에서 그래, 여기서 이렇게 깝치면 안 된다니까. 문제 밑 동그라미 쳐라. 9 탄젠트 제곱 세타 체크. 여기서 한 방에 나오죠. 그치. 문제에서 탄젠트를 물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반대로 그치, 양변의 코사인으로 나눠서 탄젠트를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 그지? 그래서 양변의 코사인으로 나누시게 되면 얘를 탄젠트로 만들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럼 얘를 굳이 얘가 탄젠트 제곱 세타가 3분의 1이잖아요. 맞아요. 탄젠트를 요구해서 양변의 코사인으로 나눠서 탄젠트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 9를 곱해주면 답은 3. 바로 답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사인 코사인 값을 요구했다면 요렇게 얘는 탄젠트를 요구했으니까 양변의 코사인 한쪽으로 코사인을 나눠줌으로써 탄젠트로 만들어버린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성분을 좀 봐주시면 좋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삼각함수에 대한 베이스 문제는 완료가 됐습니다. 오케이, 자, 좀 쉬었다가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설명을 좀 가볍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 자, 얘들아, 삼각함수의 그래프는요, 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사인, 뭐, 기본형의 그래프, 우리가 선생님 첫 번째는 이제 기본형에 대한 내용인데, 기본형에 대한 성질들 잘 캐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기본형이라는 건, y는 sin x, 그 다음에 y는 코사인 x, 뭐, y는 탄젠트 x를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기본형에 대한 성질을 잘 캐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이 모든 삼각함수는 다 주기함수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얘는 주기가 2파이, 2파이, 파이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은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만, 최대 최소가 1 마이너스로 존재하지만,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탄젠트는 뭐가 존재해? 점, 근선이 존재하겠죠. 이해됩니까? 그 내용들 잘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인은 기함수, 원점 대칭, 코사인은 우함수, y축 대칭. 탄젠트는 기함수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뭐 그 정도. 그래서 기본적인 성질들만 좀 잘 캐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기본형은 내가 왜 가볍게 치고 넘어가냐면 기본형에 대한 성질 물어보는 문제는 그냥 점수 주는 문제로 좀 출제가 된다. 근데 두 번째 어떤 녀석이냐면 이 녀석에 대한 식의 변화가 일어나죠. 변형이 일어난다. 그래서 식의 변형꼴을 가지고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y는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꼴을 의미를 하죠. 뭐 이 녀석이나 혹은 y는 a 코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 그 다음에 y는 a 탄젠트 bx 플러스 c 플러스 d. 자, 그래서 애들이 실제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a하고 d 값은 최대 최소의 영향을 주는 성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주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C는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인데, 뭐, 실수 전범에 대해서는 크게 뭐 타격을 주지 않는다. 근데 어떤 특정 범위가 제시가 되면 좀 조심해야 돼요, 얘는. 그래서 그거 말고는 딱히 걸릴 게 없고요. 근데 문제가 탄젠트야. 왜냐면 탄젠트는 최대 최소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수치 대입을 통해서 A하고 D 값을 찾아야 되거든. 내가 만약 학교 선생님이라면 탄젠트 문제를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있겠죠.
사인 코사인보다는 탄젠트를 내면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좀 뺏어야 되거든. 그래서 탄젠트 쪽에서 시간을 좀 뺏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 형태의 구조. 하지만 뭐 식의 변형이 일어났을 때 질문은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에 대한 질문은 뭐가 들어올 거냐? 최대 최소하고 주기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겠죠. 이 녀석에 대한 주기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거고 탄젠트는 보통 일반적으로 점근선에 대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힌트로 들어올 수 있는 성분들이 누가 있는 점근선과 주기 이 정도 성분을 치고 들어오겠죠. 이해됩니까? 뭐 이런 내용들 가볍게 쭉 체크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좀 잡아볼 거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뒤쪽 따로 빼놨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응용하는 건 뭐 여기서 얘기했던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 대소 비교는 여기서 나오진 않고요.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이 또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방부등식에 대한 해석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녀석은 이따가 따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기본형에 대한 그래프와 식의 변형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로 한번 진입을 해볼게요.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아니 뭐 그래프까지 막 그리실 필요 없어요. 봐봐. 자 14번인데 네, 일단은 식의 변형이 이루어졌고요. 자, 요 녀석을 조금 정리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 정도 할 거냐면 y는 2분의 1 탄젠트 x 앞에 개수로 묶어볼 거고요. x-6분의 파이 이렇게 네, 잡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어차피 뭐 2분의 1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 밑줄 쳐라. x는 k가 직선 x는 k가 만나지 않도록 밑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그래프랑 만나지 않는 y축의 평행 직선이라는 건 뭘 뜻해? 그렇지, 밑에서 점근선이라고 써야죠. 자, 그럼 이 녀석의 점근선의 조사를 할 때는 이 녀석 평행 이동시키기 전 상태부터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탄젠트 2x입니다. 주기 누구니? 2x가 파이가 돼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겠지, 그지? 그래서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y축을 기준으로 주기가 2분의 파이잖아? 대칭으로 점근선이 잡힌단 말이야. 그럼 이 녀석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고 이 녀석이 4분의 파이가 될 거라고. 그 다음 거는 4분의 3파이, 그 다음 거 4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얘가 가게 될 거예요. 이해되니? 근데 이 녀석을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라? 6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시켜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점근선 자체가 지금 여기서 원래 기본형에서 점근선이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x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음수 하나만 좀 써볼게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얘가 가게 되겠지. 근데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평행 이동시킨 점근선을 다시 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6분의 파이만큼 더하면 얘는 음수니까 볼 필요 없고요. 그죠? 그래서 12분의 누가 됩니까? 12분의 5파이, 그 다음에 12분의 누가 됩니? 예, 12분의 9, 9에다가 더하시면 누가 되니? 11파이가 됩니까?
그래 안 그려? 그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12분의 15, 12분의 15야 12분의 17파이 이렇게 얘가 잡히면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x 요 범위 안에서 0하고 파이 사이에서 해당할 수 있는 점근선은 얘네 둘밖에 없겠네. 그래서 더하시면 12분의 16파이가 될 거고요. 네, 3분의 4파이가 되면 확인할 수 있겠다. 답 몇 번이야? 2번. 이렇게 잡아내시면 돼요. 굳이 그래프 그릴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쌤이 얘기했잖아. 아까 처음에 평에 이동시키기 전 상태로 주기를 찾은 다음에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잡히게 된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녀석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잡아드리고 싶네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이동시켜보죠. 자, 15번인데요. 15번은 사인 나왔어요. 사인 코사인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빨리 풀어봅시다. 15번입니다. 차근차근히 해당하는 성분을 반영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진아, 뭐부터 찾을래? 서진아, 뭐부터 찾을래?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딱 찾을 수 있는 성분이 누구야? 그렇지, B부터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얘는 지금 최대값만 나와있기 때문에 AC를 지금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주기는 4파이다 밑줄 거기다 1번. 자, 그럼 얘는 평이동 성분을 보지 마시고 sin B분의 X예요. 봐봐. 그럼 얘가 그지 다시 2파, 주기가 2파이잖아. 그지? 그래서 B분의 X가 2파이가 됐을 때 다시 원래 자로 되돌아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이해되시오? 안 되시오? 오케이. 그래서 B분의 X가 첫 번째 B분의 X가 2파이가 됐을 때 그때 X값이 주기가 된다. 그래서 2B파이가 되거든. 이게 어차피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4파이가 되는 거니까 B값이 2구나. 이렇게 너네가 바로 잡아낼 수 있을 거야. B가 2라는 걸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이랑 두 개가 남아있고 최대값이랑 F-파이는 0코 두 개가 좀 남아있죠. 그래서 두 번째 최대값으로 갈게요. 문제에서 A 양수라고 했습니까? 네. 자, 그래서 A 어차피 사인에 대한 최대는 1인데 A를 곱하니까 A-C가 A-C가 6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F-파이가 0이래요. 여기다 X에다 -파이를 집어 넣을 건데 이게 무슨 축 기준이야? 아, 마이너스도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축 기준입니까? 네? Y축. Y축 기준이야, 그지? Y축 기준에서는 친구로 바뀌죠, 코사인. 그래서 A 코사인 3분의 파이. 자, 부호 결정해볼까? 부호 몇 사분면이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건 여기야. 그치? 여기서 알파를 더했으니까 4사분면이 되겠지. 그럼 4사분면에서 쌓이는 부호가 누가 돼?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C가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볼게요. 그럼 2분의 3A가 6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A 값은 4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은 4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고 C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렇게 조사가 가능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A가 4가 되고 C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끝.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그 성분부터 하나씩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잘 캐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16번은 혹시 풀었던 거 기억나니? 넌 안 풀어봤겠지. 16 너 안 풀어봤어? 너 과제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나? 16번 지금 빨리 풀어볼게요. 16번입니다. 네? 아, 3월 3일 날 쉰다고. 계약 전날이 네. 수업한다고요. 야, 나도 쉬고 싶다고. 근데 니네 내신 아니겠니? 야, 건아, 너네는 빨래 너가 직접 하니? 네. 빨래 너가 직접 해? 이불 얻었으면 그 세탁기 있을 거 아니야, 학교에. 이불 얻었으면 너 세탁기 돌릴 줄 알아? 나 세탁기 처음에 돌린 줄 몰라가지고. 너네 세탁기 돌리는 법 알아? 아니 저희가 주말마다 어차피 집에 오니까 그냥 빨래만 너 왜 주말마다 집에 와? 너 학교 여기 바로 코앞인데. 집에서 아니 뭐 그 집이든 어디 너 빨래하는 방법 알아?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빨래하는 방법을 몰랐어. 엄마가 맨날 빨래를 해주니까. 그래서 처음에 딱 혼자 살았는데 빨래를 해야 돼. 그래서 빨래를 할 줄 모르니까 빨래를 쌓아둔 거야. 빨래를 쌓아두다가 엄마랑 싸워가지고 엄마 갖고 오면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빨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속옷이 없는 거야. 빨래를 해야지 입잖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슈퍼에 갔어. 빨래를 하려고 하는데 뭐 사야 돼요? 물어보니까 이제 세제랑 섬유유연제를 사라 해가지고 그것도 알잖아. 사면 통 이만한 거 사잖아. 그래서 나는 그거를 다 부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 처음에? 그거 계란 컵도 같이 주면 보통 계란컵이 왜 줘? 그러니까 뚜껑이 계란이지. 근데 그걸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 몰랐지. 그때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슈퍼하게 하니까 섬유유연제랑 이걸 줬어. 그래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맨 처음에 내가 하숙집에서 살았거든. 그래가지고 하숙집이 층층마다 세탁기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 층 세탁기에 내가 돌리자 해가지고 빨래를 넣고 세제를 다 부었어요. 세제를 다 부고 그 아줌마가 그 얘기만 해준 거야. 섬유유연제는 끝나기 마지막 헹굼 타이밍에 넣어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섬유유연제는 안 넣었어. 근데 세제를 한 통을 다 넣고 세탁 누르고 이제 가 있는데 갑자기 숙집 아줌마가 누구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어떻게 된 줄 알아? 그래서 뭔 소리야 해가지고 문을 탁 열었는데 와 거품이 그 선생님이 하숙했던 데가 이제 위에서 보면은 방이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복도가 있었거든. 그리고 여기 복도가 있고 여기 계단이 있는데 세탁실이 이쪽에 있었어. 거품이 흘러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낀 거야. 그리고 거품이 계단 밑으로 막 내려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아줌마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지시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해가지고 나는 뭐 거기서 나 아니라 한 전데요 이렇게 했더니 도대체 빨래를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이거 세제 넣었는데요. 했더니 세제를 얼마큼 넣었어요? 한 통 다 넣었어요. 했더니 아줌마가 그걸로 왜 다 넣냐고 해서 그래서 세탁기가 고장 났어. 그러니까 세탁기가 거품을 계속 뱉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탁기 고장 나서 세탁기를 내 사비로 새 거로 교체를 했어. 뭐 아줌마는 땡큐지. 세탁기 내가 고치고
이참에 복도에 다 세제 향이 냄새가 그 세제 냄새 괜찮았거든. 그래서 이거 청소 내가 다 했거든. 청소 다 해서 깨끗해지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 뚜껑만큼 넣어도 위험해. 뚜껑의 반에 반만 넣어야 된다는 걸 그때 안 거야. 그 문제는 또 뭐야? 섬유유연제를 얼만큼 넣어야 될지를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세제를 알았잖아. 이게 세제를 넣고 섬유유연제를 아줌마가 그 마지막 헹군 타임에 넣어야 된다는데 마지막 헹굼이 언제인지 모르잖아. 세탁 눌러놓고 45분 동안 세탁기 앞에 서 있었던 거야. 마지막 헹굼이 한 13분 전에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다 넣어도 되겠지 해가지고 이걸 다 넣었어. 지금도 생각나. 피존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를 그거를 다 넣은 거야. 와, 너 그거 다 넣어봤어? 옷이 흐물텅흐물텅해. 빨아도 이 섬유유연제가 계속 나와. 그래가지고 섬유유연제를 그걸 하고 되게 웃겼던 게 그 다음날 내가 그 옷을 입고 학교 끝나고 오는데 비가 왔거든. 개 웃겼던 게 비가 옷에 묻잖아. 몸에서 거품이 일어나. 몸에서 거품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걸어오는데 내 친구가 야, 너 몸에서 뭐 기포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섬유유연제가 졸라 웃긴 게 빗물 맞으면 빗물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옷에. 그러면 몸에서 기포가 일어나. 그래서 개 웃겨가지고 그래서 계속 빨았거든. 계속 빠니까 빠져서 좀 괜찮아졌는데 그때 내가 빨래를 한 6시간 동안 돌렸어. 아줌마가 물 아껴 쓰라고 막 지랄지랄 하셔가지고 또 혼나고. 이제 빨래 잘하죠. 뭐 너도 모르죠 빨래하는 거. 아,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냥 세제 안 넣고 돌려도 돼. 그냥 물로 빨아도 되거든. 얼마나 돼요? 어? 얼마나 돼요? 세제? 네. 근데 요즘 세탁기는 거기 그 선이 뭐 측정돼 있어. 그 드럼 세탁기잖아. 드럼 세탁기는 위에 넣을 때 맥스 선이 있거든. 그만큼 딱 부으면 되는데 내가 썼던 세탁기는 통돌이여가지고 통돌이도 통 존나 크잖아. 많이 넣게 생겼지. 뭐 그냥 다 때려박았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네 일이 너 뭐 바지, 양말, 속옷 이렇게 다 해가지고 컵으로 딱 치자면 진짜 반에 반 컵. 세제. 그다음에 섬유유연제는 스냅으로. 왜? 미친 척 한번 더 봐봐. 근데 요즘은 또 섬유유연제도 종이처럼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 넣고 딱 돌리면 또 돼요. 형 이제 빨래 잘하지. 막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잘하지. 자, 왜? 야, 군대 가면 손빨래. 기숙사 룸메가 막 샤워실에 팬티 걸어놓고 그러잖아. 어? 룸메가 그 샤워실에 팬티 걸어놓고 그러잖아. 팬티만 걸어놔? 아니, 저희 그 선배가 막 그 샤워 부스에 팬티를 걸어놓고. 야, 팬티만 걸어오면 다행이지. 난 이 새끼는 샤워하고 왜 씨발 샤워기 대가리를 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 미친놈이.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는 기숙사는 샤워실이 안에 없었는데 내 친구 중에 샤워기 도둑이 한 명 있어. 이 새끼가 친구 집 놀러 가서 샤워를 하잖아. 샤워기 헤드를 들고 튀어. 애도 별명이 샤워기 도둑이야. 그래가지고 걔가 씻고 나와서 내가 씻어 들어가잖아. 그럼 헤드가 없는 거야. 근데 이미 탈의는 다 했는데 어떡해. 그 헤드 없는 상황으로 일단 씻는 거야. 그래서 그 미친놈이 맨날 친구 집 놀러 가잖아. 그러면 샤워기 헤드를 훔쳐가. 뭐 정신병자도 있었네 뭐. 왜? 난 우리 집에 누구 놀러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나는 너네 여행 가면은 그 샤워기 헤드 안 바꿔? 너희서 뭐 부모님이랑 같이 어디 호텔 놀러 가면 나는 놀러 가면 샤워기 헤드부터 제일 먼저 바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혹자로 그 전에 살았던 뭐 그거 갖다 씨 온몸 막씨 구석구석 막씨 걔가 좀 찝찝하잖아. 자, 왜? 나 그 샤워기 갔다가 나는 근데 너무 최악인 장면들 너무 해봐가지고 샤워기 헤드로 그런 사람 있잖아. 양치하고 샤워기 헤드로 입 헹구는 사람 있는데 씨발 입을 헹궈야 되는데 이 개새끼는 그거랑 뽀뽀를 하고 있는 거야. 미친놈이. 그래서 뭐 그런 장면부터 해가지고 좀 약간 지저분한 장면들이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 친구 중에 또 한 명, 내 친구는 아니고 군대에서 이제 후임 중에 하나였는데 이 새끼가 이제 비대가 없으니까 군대에 비대가 없으니까 뭘로 하겠어. 샤워기로 하는 거야. 근데 이 개새끼가 다음에 내가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그런 지저분한 장면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나는 어디 놀러 가면 그 샤워기 헤드부터 일단 교체하고 좀 쓰거든. 아니 뭐 넌 그런 장면 본 적 없지? 안 보는 게 나아. 나 근데 정말 최악이었던 건 양치하고 헹굴 때 왜 이거랑 뽀뽀하는 새끼 와가지고 난 그 장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자, 16번입니다. 16번인데요. 자, 두 함수입니다. y는 5sin 4x하고 y는 4코사인 3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자. 끊어라.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요. y는 5sin 4x. 자, 이 녀석이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을 건데 일단 sin 자체가 0이 되는 포인트가 n파이가 되겠죠. 이해되니? n파이가 되는 지점이 될 거니까 일단 4x가 n파이가 되는 지점. 그래서 x는 4분의 n파이 포인트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y는 4 코사인 3x입니다. y는 4 코사인 3x가 되겠죠. 자, 이 녀석이 0이 되는 포인트를 좀 찾아야 되는데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포인트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3x가 2분의 2n-1 파이가 되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통해서 x 포인트를 좀 찾아보면 6분의 2n-1 파이 부분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되더라. 자, 그래서 첫 번째 a는 0하고 3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4분의 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3분의 파이와 3분의 2 파이 사이에 있어야 돼. 1 넣으면 6분의 파이 안 되고 2 넣으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죠? 2분의 파이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2분의 파이 값을 우리가 끄집어 낼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A 값이 4분의 파이, B 값이 2분의 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하느냐 y는 5sin 4x의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밑줄 쳐라 ABP의 넓이의 최대. 일단은 ABP인데 밑변의 길이는 그러니까 AB가 X축과의 교점이 터지게 될 거고 P는 결국 함수값 중에 가장 높은 지점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높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아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밑변에 대한 길이가 누가 되냐면 4분의 파이가 잡히겠죠. 그리고 높이의 최대값은 5가 되지 않겠습니까? 함수값의 최대. 거기 넓이의 최대값 밑줄 쳐라. 넓이에 대한 최대는 함수값이 최대인 지점을 찾아라. 그래서 함수값의 최대가 5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넓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4분의 파이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답은 8분의 5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걸 그래프를 막 디테일하게 그리는 것보다 물어보는 성분을 보고 움직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죠. 오케이. 17번은 이제 특수기호 절대값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네요. 1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번입니다.
저희 볼게요. 일단 절대값이 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특수기호가 들어오게 되면 최대 최소하고 주기 자체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하면서 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여기서 A하고 C는 좀 나중에 볼 거고 이 녀석을 좀 먼저 볼게요. 절대값 sin bx요. 자, 절대값을 먼저 빼고 보겠습니다. 얘 주기 누구니? sin bx의 주기가 누구야? bx가 2파이가 됐으니까 b분의 2파이가 되겠죠. 오케이? b분의 2파이가 되는데 절대값 걔를 접어서 올린 거야. 접어서 올리면 주기가 반으로 또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주기가 b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 녀석의 주기는 b분의 파이가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왜냐하면 사인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렸는데 이 녀석을 접어서 올리면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거든. 점대칭 내가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x축과의 교점에서 다 점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접어서 올리면 이 녀석은 동일한 모양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주기는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 최소인데 두 번째 잘 봐. 얘 최대값이 1이야. 그지? 최대값이 1인데 절대값이어도 1이었고요.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지금 제시가 됐다. 그러면 얘는 1에다가 A를 곱했고 C를 더했으니까 최대값은 누가 된다? A 플러스 C가 되겠지. 그리고 최소값은요? 절대값의 최소는 0입니다. 0에 A를 곱해도 빵이고 그래서 최소값은 C가 잡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필요한 성분만 내가 찾아놓고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자. 갑니다.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A가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A 값이 4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6x의 주기와 같다. 오케이. 코사인 6x 주기 누구야? 6x가 2파이가 됐을 테니까 6분의 2파이,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주기는 3분의 파이가 될 거니까 얘를 통해서 선생님 B는 3이네요 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y절편이요. y절편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니까 빵. 그래서 y절편은 이제 c가 될 텐데 그 c가 마이너스 5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나이스. 그래서 a, b, c를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더해주시면 2가 정답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 봐봐. 근데 선생님은 이거야.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래프를 무조건 삼각함수는 그래프를 무조건 그리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성분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찾게끔 지시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일이 그래프를 그리기엔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번입니다. 18번은 위에다 써요. 삼각함 관계, 이게 뭐야? 삼각함수의 관계식 문제가 됩니다. 18번입니다. 얘는 삼각함수의 관계식 쪽으로 선생님은 문제를 편입시켜요. 한번 풀어볼게요. 18번이요. 자, 18번 풀기 전에 요거 봐봐. 18번 들어가기 전에 요거 좀 보자. 얘들아, 삼각함수의 이제 관계식 문제인데, 자, 이렇게 합구조가 나오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차수를 제일 먼저 봐. 합구조가 나오면 선생님은 차수를 먼저 보는데 이 녀석이 1차 항들의 합인지 2차 항들의 합인지를 봅니다. 자, 1차 항들의 합을 만약에 요구를 하잖아? 그럼 얘는 100% 속으로 가요. 속으로 합니다. 각변환을 통해서 왜? 뭐 웃을 듯 말 듯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남자 그렇게 보지 말라 했잖아. 씨. 자, 1차 왜? 자, 남자 그렇게 보면 안 돼, 이 새끼야. 아, 누가 남자를 좋아한대? 근데 네가 남자를 그렇게 웃을 듯 말 듯 표정으로 쳐다보면 막, 야, 선생님은 너를 이해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잖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야, 이거 영상 전체 공개로 가. 자, 여기 봐봐. 자, 1차항들은 각변환을 통해서 소거 형태로 가요. 실제로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합구조 문제가 쭉 이렇게 항들이 쭉 더해지는 형태로 구조로 간단 말이야.
근데 이 녀석 문제를 잘 보면 차수가 1차인 녀석과 2차인 녀석으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는데 1차인 녀석은 소거 형태로 사라져.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했을 때 없어지는 형태의 구조로 가게 된다. 근데 2차항은 이제 냄새가 나죠. 2차항은 어떤 형태야?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되는 이 구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합구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차수를 보고 이 녀석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을 이용해야 되겠다. 혹은 이 녀석은 속으로 가야겠다. 이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문제를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18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8번 같은 경우는 몇 차항이야? 그렇지. 2차항. 제곱항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녀석 100% 뭘 쓸 거야? 에헤이, 100% 뭐 쓸 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은 1구조를 이용을 하겠죠. 좀 잘 봐봐.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 푸는지 보여줄게. 자, 여기서 선생님은, 자, 너네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선생님, 여기서 얘를, 지금 얘가 코사인 제곱들로 쭉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 얘를 y축 기준으로 해석하면 사인 제곱으로 전환이 되겠지. 그래서 그 y축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딱 기준점이 누구야? 14분의 7파이가 될 거야. 그래서 얘를 선생님은 어떻게 좀 쪼개서 볼 거냐면, 그러니까 어디를 뚝 잘라서 여기로 옮길 거냐면, 여기에 코사인 제곱 14분의 7파이까지 일단 써놓고요. 그 다음에 14분의 8파이부터 여기 밑에다 좀 써볼게요. 그래서 더하기, 잘 봐. 코사인 제곱 14분의 8파이. 코사인 제곱 14분의 9파이.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14분의 13파이까지 오겠지. 그럼 여기서 너네가 이제 느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요 녀석이 얘 2분의 파이 플러스 14분의 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 무슨 축 기준이야? y축 기준이야. 그래서 얘는 사인 14분의 파이가 될 거고 제곱, 부호결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 사인 제곱 14분의 파이가 돼요.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누가 되는 거야? 1이지. 오케이? 그 다음 것도 똑같은 원리로 가면 누가 됩니까? 1이지.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1이 몇 개 터지니? 얘 14분의 7파이 플러스 14분의 6파이 아니야? 그러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14분의 6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1이 6개 터져. 1이 6개 터지고요. 더하기 누구를? 얘를 따로 더해줘야 돼. 근데 어차피 얘는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라 0이잖아. 그래서 얘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지. 근데 뒤에 뭘 하나 빼놨을 겁니다. 그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를 빼놓은 이유가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얘 하나 없애주세요. 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0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답이 누가 된다? 6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차수를 봐라. 그러니까 요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야. 그래야지 문제를 조금 더 가볍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죠. 얘를 어떤 형태로 끌고 갈 것이냐, 그 부분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신 걸 권장한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18번까지 끊어주세요.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의 그래프, 일반 그래프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에 뭐가 펼쳐질까? 그래프를 가지고 응용하는 내용들, 뭐 최대 최소라든지 방부등식에 대한 해석 문제가 진행이 될 텐데, 요거는 선생님이랑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